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습니다만 직접 경험을 한 뒤 이런 이야기들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종교적으로도 귀신이나 영적 존재, 사후세계 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무섭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살아서 좀 더 착하게 살자라는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스터리 파인더 카페 회원이신 진아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진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진아님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경험을 하신 사연이라고 합니다. 당시 진아님은 주기적으로 비교적 자주 가족 외식을 하셨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는 결혼을 안 한 막내 삼촌이 계셨는데 늘 진아님과 진아님 또래 사촌형들에게는 정말 인기 만점의 삼촌이셨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서로 만나면 그때 당시에는 진아님과 또래 사촌형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들만 하셨는데 이렇게 막내 삼촌은 늘 조카들과 함께 해주시는 다정한 분이셨다고 하세요. 그날도 진아님의 가족들은 모두 모여서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긴 삼촌의 집에서 가까운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지형적으로는 서로 나뉘어진 구역을 이어주는 커다란 다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 다리도 일반 철교와는 다르게 석재를 쌓아 올려서 만들고 위에도 아스팔트 포장이 된 그냥 땅이라고 봐도 넓은 도로였다고 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에 어른들은 다른 때와 같이 이제 모여서 한잔들 하시면서들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셨고 식당 밖 뜰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막내 삼촌과 진아님 그리고 또래 친척 형들이 모여서 마당 자갈을 장난감 삼아서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네를 타던 막내 삼촌이 조카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다고 하세요. 얘들아, 니네 혹시 소복 입은 귀신 아니? 진아님 포함 막내 삼촌의 조카들은 막내 삼촌의 말에 그네 주변으로 모였고 막내 삼촌은 그런 조카들에게 소복 입은 귀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당시 막내 삼촌은 트럭을 몰고 다니셨는데 그날도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실 때라고 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는 고갯길 하나가 있었는데 여긴 낮에 다녀도 좀 으스스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고갯길을 넘을 때 눈앞에 어떤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고 도로에 서 있더라는 말이었답니다. 그래서 놀라서 순간 핸들을 돌려서 간신히 피한 뒤에 룸미러로 뒤를 봤는데 뒤에 있어야 할 여자가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운전하려고 앞을 봤는데 방금 피해서 지나왔기에 뒤에 있어야 할 여자가 아직도 삼촌이 운전하는 그 트럭 앞에 서 있더랍니다. 삼촌은 놀라서 엑셀을 있는 힘껏 밟고 거기에 벗어나려고 했는데 뒤에서 막 뭐가 뛰면서 히히히히히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룸미러로 봤더니 아까 그 여자가 트럭 짐칸에 올라타서는 막내 삼촌을 째려보면서 귀까지 찢어진 입을 벌리고 웃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삼촌은 더 있는 힘껏 엑셀을 밟아서 그 고개를 벗어났고 고개를 벗어나는 순간 더는 그 소복을 입은 여자가 보이지 않더래요. 이 얘기를 들은 진아님은 우아하는데 다른 또래 사촌형들은 에이 귀신이 어딨어 이러면서 놀라는 진아님께 오히려 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진아님께 뭐라고 하는 조카들을 보던 삼촌은 이거 진짠데? 그리고 귀신은 정말 있어. 꼭 하얀 소복만 입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시면서 조카들에게 또 다른 귀신 경험담을 해주시려고 하는 그때 안에서 어른 한 분이 나오셔서 막내 삼촌께 아이들 데리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셨답니다. 삼촌은 조카들에게 집에 가서 마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조카들을 삼촌 트럭에 태웠는데 트럭에는 앞좌석 뒤에 좁은 뒷좌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아님은 삼촌 옆 조수석에 앉았고 또래 사촌형들은 트럭 뒷좌석에 쪼로록 앉았는데 뒤에서 사촌형들이 계속 삼촌에게 귀신 얘기 좀 더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삼촌은 계속 웃기만 하시다가 갑자기 조용해지셨는데 이 길이 아까 말한 그 고갯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순간 차 안은 조용해졌고 정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삼촌은 그 고갯길을 지난 뒤 조카들에게 어때 귀신 봤어? 하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때 또래 사촌형들은 거짓말한 거냐면서 막 웃고 진아님도 웃고 뭐 다 웃고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동안 삼촌 트럭은 큰 다리 위에 도착했는데, 그때 삼촌이 갑자기 조용해져서 진아님이 삼촌 얼굴을 보니까 삼촌은 표정 없이 굳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삼촌이 보는 것을 진아님이 보니까 다리 입구에 아기를 안고 그 업을 때 사용하는 포대기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피가 보일 정도로 흥건히 젖어 있더래요. 그걸 본 뒤 삼촌은 천천히 주변까지 가서 차를 세우고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다시 속도를 내서 그냥 거기를 지나쳤다고 합니다. 왜냐면 삼촌이 내려서 확인을 하려는데 방금까지 눈앞에 보이던 포대기는 보이지 않고, 그 순간 기괴하고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차 뒤에서 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은 내리려다 말고 바로 엑셀을 밟아서 거길 벗어나려고 했는데,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도로인데도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마냥 뒷 짐칸에서 계속 쿵쿵쿵쿵. 차 안은 그냥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귀신이 어디 있냐고 진아님 놀리던 그 또래 친척형들 막 울고불고 난리 났고, 진아님은 고개 푹 숙이고 눈 꽉 감고, 막내 삼촌은 계속 악셀 밟고. 하여튼 그렇게 그 다리를 건너온 뒤에 길이 끝나는 그 밝은 곳에 차를 세워두고 삼촌이 먼저 차에서 내리니까 친척형들도 쪼로록 삼촌 따라 내려서 모두는 트럭 뒤쪽 짐칸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아기는 보이지 않는데 피에 흠뻑 젖은 아기 포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모두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랐고, 삼촌은 바로 그 보자기를 근처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버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진아님 사촌형들은 다신 귀신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아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그때가 퇴근하고 귀가하는 길이었는데 새벽 2시쯤? 그 정도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날은 부슬부슬 비도 왔고 왕복 8차선 도로였는데, 피곤도 하고 해서 4차선 그 끝으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차들도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거긴 뭐 그랬으니까 별로 이상할 것도 없었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갑자기 뭐가 눈앞에서 막 달리고 있더라고요. 시커먼 옷을 입어서 정말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진짜 정말 보이지 않았는데, 그 시간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비가 내리는 날 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그래서 한번 시겁하고 피해서 지나왔는데, 어두워서 그런지 사이드미러에도 룸밀러에도 그 사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다행이다 하고 운전을 하는데, 아니 이건 뭐 또 앞에 아까랑 비슷한 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리는 걸 피하려고 2차선 쪽으로 들어와서 지나쳤는데, 이번에도 룸밀러랑 사이드밀러로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뒤 나온 그 큰 교차로가 있어요. 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는데, 그 시간에 그 늦은 시간이고 하니까 거기에 진짜 차들도 없었어요. 근데 그 넓은 도로에 진짜 저 하나 딱 있는데 뒤에서 끼기기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쾅! 뒷차가 저를 받아서 추돌사고가 났는데, 그 일로 저는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진짜 그 넓은데 딱 저 한 대 있는데 그걸 와서 들이받는. 그리고 그 전에 보였던 그 두 사람, 진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 글쎄요. 그리고 밤에 검은 옷 입고 다니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하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아기 포대기, 그게 왜 달리는 트럭 빈칸에 어떻게 날아왔을까요? 그리고 포장이 잘 된 넓은 아스팔트로 된 다리인데 어떻게 짐칸에서 쿵쿵쿵 소리가 났을까요? 무엇보다 왜 포대기는 피에 흠뻑 젖어서 그 다리 위에 있었던 걸까요? 우리 이웃 중에는 귀신이나 악령보다 하루 한 끼가 더 걱정이고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도 마음만은 늘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그분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